안녕하십니까, 송산 인사드립니다.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한 비봉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전원주택 같은 단독주택과 꼬마 빌딩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점포 겸용주택이 여기저기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공급 진행 중이거나 공급 예정 지구는 104곳인데요. 그 중에서 수도권에 65곳의 사업지구가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개발 호재가 많고 가성비 측면에서도 우수한 곳은 바로 이곳 비봉지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 오늘 시간에는 비봉지구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중점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니까요.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솔동입니다. 비봉지구와 인접하고 있고요. 이곳은 수년에 걸쳐 단독주택, 전원주택의 고급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시면 34평형 아파트가 5억 초반에서 6억 초반으로 매물 홍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말이죠. 이렇게 15억에서 18억대로 형성되어 있고 20억이 훌쩍 넘어서는 슈퍼 고급 주택들도 덜어 보입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토지 100평에 1층, 2층 합쳐서 90평 건물이면 14억 내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 세솔동의 단독주택 시장은 드림하우스라는 이미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아파트와는 한 단계 차원이 다른 가격으로 인식 공유화가 되어 있습니다. 비봉지구도 이렇게 단독주택의 고급화와 더불어 수익형으로 모델링을 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아래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봉지구는 GTX 어천역과 추후 신안산선 연장 계획이 있는 서해안 복선 전철과도 인접하고요. 지하철 4호선 및 수인 분당선으로의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도보거리는 아니지만 차량 3분에서 10분 거리이고요. 그럼 이러한 주요 교통망에 대한 입지적 장점 이외에 비봉 단독주택만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5가지로 분류해서 한 가지씩 언급드리겠습니다. 하나, 보다 폭넓게 주택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이 좋다고 가로등도 잘 들어오지 않는 외딴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물론 자연의 소리를 벗삼을 수 있고 쾌적하겠지만 불편한 인프라, 부재 현상으로 인해서 쉬운 결정이 될 수 없습니다. 비봉지구의 단독주택 용지는 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으면서도 대부분이 녹지 임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단독주택, 전원주택을 그려낼 수 있고요. 만약 나만의 주택을 원하지만 돈을 깔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느낌의 수익률을 걱정하시나요? 그렇다면 다가구 주택 운영으로 넓은 발코니 테라스를 즐기면서 월 임대료를 챙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의 사정과 계획에 맞는 주택의 형태를 택할 수 있다는 점이 비봉 단독주택의 매력입니다. 게다가 점포 겸용 단독주택의 경우는 위에 주택 형태에 더하여 1층 점포 여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 부채가 너무 부담스럽다고요? 다가구 주택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급 주택 단지로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세솔동이라고 해도 주거 전용의 경우 최대 2가구 이하라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한계점이 보입니다. 투자보다는 워라밸을 즐길 수 있는 나만의 단독주택이라는 주거 개념이 더욱 중점적으로 강조된 거죠. 이 점이 바로 비봉지구와의 대표적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비봉 단독주택은 전원주택, 단독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이 점은 세솔동과도 동일하고요. 그런데 비봉은 단독주택이 최대 5가구까지 다가구 주택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점포 겸용이 허가되는 용지에서는 1층 근린상가와 2층부터 4층까지 최대 6가구까지 주택도 들어설 수 있습니다. 기존 세솔동의 주거 전용 최대 2가구, 점포 겸용 최대 3가구보다 훨씬 많은 가구수가 허용되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한 수 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다가구로 설계하면 1층은 주차장, 2층, 3층은 투룸, 3룸으로 각각 2가구씩 총 4가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4층이 주인 세대 1가구가 되고요. 대체적으로 토지 면적이 80평 내외라서 투룸은 넓게 나오고 3룸은 화장실 2개까지 가능한 구조로 됩니다. 통상 2층은 전세를 통한 수익 구조로, 3층은 건축비 충당을 위한 전세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최근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죠. 속칭 전세 사기 등으로 점차 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규모의 증가가 가계부채 상승의 요인으로 평가되어서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 인상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월세로의 급격한 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가구를 통한 임대 수익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 바늘 가면 실 간다고 하잖아요. 건물의 가치 상승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셋,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로 인한 상권의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비봉지구 7,090세대 배우 수요이지만 접하고 있는 구포지구 2,000세대와 단독주택 한 필지당 다가구 수를 감안하면 일반 가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뒷받침되는 수요는 인근의 세솔동과 비슷한데요. 세솔동도 23년 10월 기준 인구가 25,500명으로 약 1만 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면적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세솔동 면적은 3.4제곱킬로미터로 인구 밀도가 단위 면적당 7,500명인데 비봉은 면적이 0.82제곱킬로미터로 단위 면적당 29,000명이나 됩니다. 비봉지구 인구 밀도가 무려 4배 가까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인구 밀도와 상업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으면 사람이 몰려서 붐비게 되니까 작은 점포에서도 수익을 내기가 쉽고요. 당연히 치안이 다른 낮은 인구 밀도의 지역보다 더욱 안정적이라는 점도 큰 장점으로 되겠습니다. 넷, 점포 겸용 단독주택은 프라자 상가보다 월등한 경비 절감 효과로 실질적인 순수익이 올라갑니다. 이곳 비봉 프라자 상가의 분양 가격은 전용 면적 10평 기준으로 6억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그럼 평당 가격이 분양 면적으로 보면 평당 3,000에서 3,500 수준인데요. 이 가격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니까 실제적으로 취득하는 분양 가격은 6억 중반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익률 5% 정도가 나오려면 임대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본인 투자가 2억이면서 월 임대료 270에서 280만원 정도를 받으면 대출 70%에 대한 이자 금액을 제하고도 수익률 5%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 면적 10평에서 월 임대료 270, 280을 기대하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프라자 상가의 월 임대료가 높다고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중간재 가격 상승이 가파르기 때문에 공사비 급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 압력은 신축 아파트뿐만이 아닌 모든 건설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바로 여기에서 1층 점포가 들어간 꼬마 빌딩이 저력을 발휘합니다. 프라자 상가의 절반에 가까운 임대료를 유지하면서 2층, 3층에서 주택 전월세로 본인 투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을 분석해보니 목 좋은 곳은 현재와 같은 여건상에서도 주인 세대 거주하면서 수익률이 8%가 넘어가는 분석이 나옵니다. 5. 단독주택 용지의 유형별 최적 배치로 주거 전용은 보다 쾌적하고 점포 겸용은 더욱 수익형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는 조용하고 쾌적한 전원스러움을 단연 1순위로 정합니다. 어차피 신도시 내에 위치한 택지이므로 인근 상권은 도보로 몇 분에서 10분이면 충분히 도달하는 거리니까요. 점포 겸용 단독주택인 꼬마 빌딩은 무엇보다도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토지 비용과 건축 비용의 결과물인 건축 가격, 그로 인한 부채 금액, 여기에 대해서 전체 임대 매출과 잉여 현금 흐름으로 금융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점차 완성형 신도시로 변모해 가면서 안정적인 꼬마 빌딩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꼬마 빌딩은 비봉 내 단지 앞에 일렬로 분포되어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이동하는 동선의 중심선에 위치하고 있어서 집객 효과가 매우 높은 입지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주변 분들에게 투자 이야기하면 첫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손사래를 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금리나 부채 등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죠. 하지만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더욱 금리 인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이고요. 특히 미국 연준에서 2024년부터 3번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였습니다. 미국 금리는 22년 11월 4%에서 현재 5.5%까지 껑충 뛰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22년 11월 3.25%, 23년 1월 3.5% 이후 1년 동안 변동 없이 버티는 중입니다. 물가 인상 압력 등으로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경기 침체, 부동산 피해 부취약, 서민 이자 부담 가중 등의 요인으로 어떻게든 금리를 부여잡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인하되어도 당장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는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금리 압박에 대한 심리적인 공포 장벽을 충분히 낮추어주는 그런 시그널이 주어진 건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근 가계부채 총량이 상당하지만 2020년에서 2022년 가계 초과 저축이 100조 원을 넘게 달성했을 만큼 저축 추이가 가파르고요. 부채 총량은 많지만 초과 저축으로 인해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묶어두고 있는 예비 투자금이 많기 때문에 DSR 문턱을 낮추지 않더라도 부동산 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 때 투자를 주저하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비싸. 가격 내려가면 그때 잡아야지. 그런데 부동산 하락 시장이 되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면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겁나서 못하겠어.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인 겁니다. 투자의 시발점인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것이 그만큼 어려우니까요. 부동산 경기의 사이클은 상승과 하락의 포물선을 반복하는데 10년 주기도 있고 5년 주기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시점이 새로운 상승 국면의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개별성이 크죠. 그리고 국지성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개선된다고 해도 지역적으로 NG인 곳은 금세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곳 비봉 단독주택 용지는 부동산 희망의 불씨에 대한 불쏘시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평가받는 곳입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노력하는 송산입니다. 비봉 택지 오시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고요. 항상 같이 걷는 걸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